이 시스템의 어떤 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메인홀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조합을 찾았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398회입니다) 하이파이 클럽 시청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요즘 장마철, 뭐 서울은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있지는 않지만 주말에 비 예고가 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뭐 오늘 당연히 비는 안 오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저희 시청실을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30분이 넘게 저희 시청실을 가득 채워주셔서 진행자로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공지는 그 카메로 클래식 스피커로 공지가 나갔다가 피해가 711로 바꿨어요. 지금 저희가 요새 이제 우리나라 오디오 업계가 할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래서 뭐 바원 샌위키스도 그렇고, 뭐 다인 오디오도 지금 세일 들어갔고, 뭐 엘락도 그렇고, 피해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피해가도 저희가 지금 마침 또 세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큐페이즈 앰프랑 매칭을 해봤을 때 지금 오늘 하는 저 P7500 파워 앰프가 어쨌든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되는 실판매가 온라인가가 2천만 원이거든요. 2천만 원짜리 앰프에 2억짜리 스피커는 가격대로도 밸런스가 안 맞고, 그리고 피해가랑 매칭을 해봤더니 너무 괜찮더라고요, 매칭이. 그래서 이게 이제 711이고 511인데 오늘은 그냥 711로만. 그래서 스피커 이제 시스템 소개를 드리면, 스피커는 711 피해가 리미티드 버전이죠. 그리고 여기 파워 앰프가 아큐페이즈 P7500,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스테레오 파워 앰프하고 프리앰프가 이제 C2900, 최상위 모델로 프리가 이제 3900이 있고, 3900 바로 아래 거 2900, 그리고 소스 기기는 이제 DP770 SACD 플레이어 겸 DAC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 때는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해서 지금 요 밑에 뉴클레어스가 있거든요. 뉴클레어스에서 이제 USB 출력을 하면 얘도 네트워크 스트리밍이 가능하니까, 일부 때는 저희가 이 컴퓨터 스트리밍으로 하고, 2부 때는 SACD 위주로, 그 오늘 드리는 그 샘플러 CD가 음악이 되게 좋은 게 많아요. 2부 때는 거기 그 CD 한 장으로 거기 있는 음악 한 대여섯 곡 들어보는 걸로. 보통 샘플러들이 소리는 좋은데 음악성이 약간 좀 아쉬운 그런 음악들이 있는데, 이 아큐페이즈 샘플러는 진짜 연주도 좋고, 녹음이야 뭐 오디오 브랜드에서 나온 샘플러인데 당연히 녹음 퀄리티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케이블은 안수주 썼고요. BOP 퀀텀 그라운드 들어가 있고, 어떤 시스템은 그렇게 됩니다. 아큐페이즈 꽤 유명한 브랜드죠. 우리나라에서도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래야 될까? 되게 국내에서도 인기가 좋은 그런 브랜드라고 해서 뭐 다 아실 내용이지만 그냥 정리하는 차원에서, 아큐페이즈가 이제 아큐레이터하고 페이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위상. 저희가 어저께도 올라가고 이제 오늘도 올라갈 건데, 그 저기 오디오 파일 탐방 거기서도 해가고, 제가 요즘 이제 컨텀 그라운드 얘기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위상이잖아요, 위상. 그러니까 이 회사가 1972년도에 생겼는데 이미 그때 정확한 위상을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이 오디오 시스템, 특히 이렇게 해서 스피커를 사용을 한다는 게 위상이 정말 어려운 부분이고, 이 회사가 벌써 50년 전에 이 위상의 중요성을 알고 브랜드명을 아큐페이즈로 만들었다.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72년 그 카스카 지로하고 카스카 나카이치, 성이 똑같죠. 두 사람이 캐누드라는 일본 오디오 회사에 다니다가 회사를 설립을 했답니다. 사실 1970년대, 60년대 일본이 오디오 브랜드가 대단한 브랜드들이 많이 있었죠. 대충 정리해봤더니 뭐 파이오니아 있었고, 소니 있었고, 테크닉스, 캐누드, 야마하, 옹쿄, 그리고
약간 추억의 브랜드이기도 하죠. 뭐 산스이, JVC, 아이와, 럭스만, 뭐 티악, 그죠? 엊그제 유튜브인가 무슨 뉴스를 봤더니 이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약간 과거의 향수에 너무 이렇게 묻혀서 산다는 그 프로가 있었는데, 일본은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로 직조를 할 때 아직도 플로피 디스크를 쓰고, 그 장점이 있대요. 기술 유출이 안 되고 도면 유출이 안 되는 장점. 그래서 플로피 디스크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워드 프로세서예요. 컴퓨터 이전에 타자기 다음에 중간에 나왔던 워드 프로세서 있어요. 여기 두 줄 이렇게 나오고, 그런 워드 프로세서도 쓰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도 아예 카세트 테이프 전문 샵이 있고, 레트로 그걸로 약간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향수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왕년에 우리 게 잘 나갔는데 지금은 뭐 이제 1970년대 일본이 진짜 그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리시버 앰프로 전 세계를 호령하던 그런 시절에 브랜드가 있었고, 캐노드가 나름 그래도 약간 고급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캐노드에서 좀 더 하이엔드 쪽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이제 캐노드가 안 해주니까 자기가 직접 이렇게 하이엔드 브랜드를 만든 게 1972년이죠. 그래서 일본은 그거에 비하면 지금도 뭐 지금 여기 있는 아큐페이즈, 그리고 에소테릭, 럭스만이 조금 뜸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럭스만도 한 15년, 20년 전에는 굉장히 큰 모노블록 파워 앰프도 만들고 막 하이엔드급을 했는데, 요새는 약간 이제 미드파이 쪽으로 약간 내려간 느낌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하이엔드 쪽으로 보면 TAD도 있고, 그리고 곤도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꼭대기에, 아직도 일본은 그런 하이엔드 오디오 회사가 계속 존재를 하는. 일단 음악 한 곡 듣고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잔잔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게 노래 제목이 A Taste of Honey. 그래서 폴 데스몬드하고 이제 짐 홀 두 사람이 연주를 한 건데, 폴 데스몬드는 데이비 브루백 밴드에서 테이크 5에서 알토 색스폰을 연주를 하던 굉장히 유명한, 이렇게 아주 잔잔히 시작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아큐페이지 사운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아큐페이지 사운드. 그러니까 브랜드마다 음질적 특징이 있어요. 근데 아큐페이지 사운드를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정의해 주실 분 있으세요? 아, 나는 아큐페이지 사운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 주실 분 있으세요?
딱 이러잖아. 그럼 아무도 나랑 눈 안 마주친다. 이 대목에서 그러니까 아큐페이즈 음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 한 분 오셨거든요. 그래서 잠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페이즈 수입사가 이제 퀄리티 캐스트인데, 퀄리티 캐스트 대표님은 아니시고, 퀄리티 캐스트 대표님의 남편분이시고, 우리 이승목 대표님은 이제 디지털 앤 아날로그, 이런 쪽 별도 회사에서 헬릭스 앰프도 제조하시고, 그 다음에 FPGA 칩도 설계하시고, 그러시는 분으로, 그래서 뭐 본인이 아큐페이즈를 소리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수입을 하시고 그런 거니까 아큐페이지에 대해서 본인 소개부터 해서 아큐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시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면. 안녕하십니까, 이승목입니다. 제가 아큐페이저를 수입한 거는 2001년 정도부터입니다. 한 23년 됐고, 중간중간 아큐페이저를 왜 수입을 안 하냐는 말이 있었는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그래서 수입을 안 하는 제품도 있고, 수입을 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비드가 터지기 한 1년 전부터 아큐페이저 본사에 가서 해마다 동경에서 쇼를 하니까 해마다 일본을 가긴 가는데, 일본을 가면 본사에도 들어오고, 거기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듣고 이러는데, 지금은 단종된 370이라는 인티 앰프가 있었어요. 370을 듣고, 앰프 소리가 그 전에 듣던 거하고 너무 달라서, 그 전에 앰프도 수입을 잘 안 했어요. 주로 이제, 디지털 플레이어하고 튜너만 수입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사에.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제품을 우리가 한국에서 수입을 하겠다. 대신에 지금 나오는 제품은 수입을 하지 않고, 현재부터 나오는 제품들, 모든 제품들을 수입을 하겠다 해서, 이제는 아큐페이즈 본사에서 나오는 모든 모델이 한국에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쪽에서도 이제 저희 그 수입상으로서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전 세계 수입상 중에서 아큐페이즈의 모든 제품을 수입하는 제품은 저희들밖에 없어요. 수입상마다 각 나라에서 잘 팔리는 제품만 그 체리 피크라고 하죠. 잘 그것만 따갖고 가는 게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그때부터 모든 제품을 수입을 합니다. 세간에서도 그전 모델하고 그 지금 모델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 소리가 많이 달라졌다 이러는데 실제 저희들이 듣기로도 많이 달라졌고, 저번 하이파이 클럽에서 주관하는 서울쇼 때도 제가 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아큐페이지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그 최고 책임자,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제 밑에 부장에서 올라오면서, 이사로 올라오면서 소리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특이한 이력이 뭔가 하면, 졸업할 때 졸업 논문이 사람의 뇌가 어떻게 음향을 인식하는가. 그 전자공학인데 그 음향 심리 쪽으로 논문을 쓴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음향을 체크를 하면서 물건을 내보내면서 소리가 달라졌다고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 인터뷰는 스테레오 사운드에서도 인터뷰가 나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들어오고 뭐 소리가 왜 좋으냐 이런 거는 아큐페이지를 왜 하게 됐느냐 이렇게 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00년에 처음 갔을 때 그 본사의 공장 시스템을 하루에 걸쳐서 꼼꼼하게 다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설명 듣고. 그래서 품질 관리나 생산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감명을 받았어요. 솔직히 저도 캘릭스란 브랜드를 운영하고 지금 공장을 두고 생산을 하고 있지만 아큐페이지의 물건을 설계도부터 전체 회로뿐 아니라 셰시까지 가공을 해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제 공장에서는 절대 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한 50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전체 공정이 셋업되고 해서 그리고 이제 AS 같은 문제 그리고 부품 AS를 위해서 부품을 언제나 수급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나름대로 엔지니어로서 감동을 받고 해서 수입을 결정하게 됐고 지금도 그런 면에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아무런 문제 없이 물건을 공급하고 공급한 이후에 별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음질은 여러분들이 듣는 대로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큐페이지 음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제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예. 왜냐면 굉장한 오디오 파일이시고 지금은 이제 좀 이렇게 얌전하시지만 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온라인에서 아주 이 검객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하셨던 이력도 있으시고 아무튼 오디오 파일이시니까 이 아큐페이지 음질에 대해서 나는 이런 부분이 좋아서 난 이거 수입까지 하게 됐다 이제 그런 게 뭐 있나 이제 그걸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앰프를 수입하지 않은 이유는 소리가 좀 세간의 평하고 좀 비슷했어요. 뭐 좀 멍청하다거나 고역이 너무 롤업이 돼 있다거나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안 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크게 뭐라 불만은 갖지 않고 뭐 집에서 들을 수 있는 정도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참고로 저는 1년에 한 70, 80회 정도 연주회장을 다녀요. 그 라이브 콘서트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자뿐 아니라 그 다니는데 그런 데서 계속 소리를 듣고 기억하고 그걸 레퍼런스로 삼는데 아큐페이저도 그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거기 아큐페이저 직접 이걸 만들고 하는 엔지니어들도 있고 영업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내 밴드 활동을 하고 음악을 굉장히 즐겨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소리가 어떻게 뭐 하냐 이러면 오히려 그 미국에서 나오는 앰프들은 요즘 좀 차갑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뭐 아큐페이저 소리가 좋아서 수입한다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네, 네. 아유,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챗GPT가 훨씬 낫네. 아큐페이지 음질을 그러니까 구형하고 신형이 요즘 나오는 거하고 예전 모델하고 바뀌었다는 부분인데 저는 그게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이번 세팅하면서 들어보니까. 자, 아큐페이지 음질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밀입자의 질감이라고 딱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앰프 브랜드마다 다 제각각의 나름 음질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 아큐페이지는 맑고 투명한 음질 쪽이냐 질감이 좋은 쪽이냐 맑고 투명한 사운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오디오하고 독일 오디오하고 좀 비슷해요. 음질 성향이. 그러니까 중립적이다. 사실 굉장히 두루뭉술한 되게 모호한 단어거든요. 어떤 게 중립적인 건지. 근데 아큐페이지는 중립적인 사운드는 많습니다. 일본 오디오도 다 중립적이에요. 럭스만은 약간 예쁜 쪽으로 갔지만 에소테릭도 그렇고 아큐페이지도 그렇고 굉장히 뉴트럴한 사운드, 그 뉴트럴함을 추구하는 게 독일하고 약간 비슷한데 독일 뭐 MBL이라든가 버메스트라든가 그죠? 뭐 아방가르드라든가 뭐 어쿠스틱 아트라든가 그러니까 독일의 오디오도 입자감이 되게 좋은 중립적인 사운드고 일본 오디오도 굉장히 중립적인데 독일과 일본의 차이를 굳이 분리하라고 하면 일본 오디오 쪽이 입자가 좀 더 밀입자예요. 더 작은 느낌? 대신에 이제 뭐가 다르냐면 독일 오디오는 완전히 실버톤 은빛의 어떤 그런 굉장히 무채색의 어떤 느낌이면 아큐페이지 옛날 그 아큐페이지는요 약간 노리끼리한 그러니까 동양인의 피부색이라고 그럴까 약간 노란기가 좀 돌았거든요. 그래갖고 소리가 좀 그렇죠 중립적이지만 그것도 일종의 컬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입자감은 되게 좋은데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 튜닝하면서 들어봤더니 그 노리끼리 하는 그 황새끼를 싹 걷어버린 사실 오디오가 중립적으로 만드는 게 사실은 훨씬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애플도 요새 디자인을 잘하지만 애플 디자인을 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디자인을 하잖아요. 심플하게 하는 디자인이 훨씬 어렵듯이 왜냐면 조금만 잘못하면 허전하니까 그러니까 중립적인 사운드를 추구하다 보면 그게 근본이 안 받쳐주면 소리가 되게 재미없는 밍밍한 마치 간이 안 된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중립적인 사운드라는 게 그냥 모호하게 얘기하기에는 하이엔드 오디오에서 이제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어쨌든 아큐페이지는 분명히 얘가 무슨 색을 입히고 채도를 막 올리고 뭐 그런 브랜드들도 있잖아요. 그런 쪽이 아니고 엄청 중립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중립성을 추구하면서도 하이엔드 오디오는 소위 말해서 약간 럭셔리한 소리가 나야 되니까 근데 그런 고급스러운 음의 질감을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결국에는 그게 이너 디테일을 어디까지 얼마나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가 오디오에서 음악을 들을 때 중립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음악적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얘기가 길어졌는데 그 다음 노래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썩 좋아하는 가수와 노래는 아닌데 많이들 듣는 노래예요. 그래서 덤은 리프리젠트 마이 허트 해갖고 자오팽 중국 가수가 저음대로 부르는 노래 있죠. 이 곡은 한번 들려드리고 이 곡 듣고 드릴 말씀이 있는 것 같아갖고 요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노래를 들려드린 이유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큐페이지의 음질, 그냥 이 노래 한 곡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들려드렸는데, 인상적인 점은 이 중역의 두께감이요, 아까 말씀드린 중역대의 입자감, 밀도, 그런 부분들. 스피커가 지금 피해가 711 리미티드 에디션이거든요. 저 리본 트위터, 리본 미드레인지를 갖고 있는 동축형 유닛인데 피해가 스피커에서 이 정도로 두께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거를 아큐페이지 음질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약간 조심스럽다는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전혀 오버하지를 않아요. 기타 소리도 이거보다 더 투명하게 맑게 날 수도 있고, 목소리도 이거보다 더 이렇게 투명할 수 있는데, 그 목소리 음상 안에 음의 입자를 아주 밀입자의 음의 입자를 가득 채워서 만드는 이런 질감, 이게 아큐페이지의 사운드를 한마디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곡이 아닐까. 그리고 또 인상적인 거는 물론 어떤 시스템 매칭도 있고 저희가 케이블로 튜닝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대역의 이음새요, 고역, 중역, 저역으로 가면서 음색이 하나도 안 변하고 정말 같은 음색으로 이렇게 통일된 느낌? 그러니까 이 노래가 사실은 오디오에서 제가 이렇게 자주 듣는 음악은 아니지만 들어보면, 다른 데서 틀 때 들어보면 중역은 다소 얇은데 저역만 강조가 된다든가, 그죠? 아니면 중역은 두꺼운데 저역이 좀 이렇게 린화되든가, 뭐 그런 걸 받을 수 있는데, 톤을 밸런스죠. 고역, 중역, 저역의 음색의 밸런스,
그러면서 전혀 이질감이 없는 그런 대역의 이음새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았나. 아무튼 피해가 스피커를 매칭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제 음악을 여러 곡을 들려드리겠지만 이 시스템이 가격이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보통 이 메인홀에서 하는 오디오 이 시청의 금액으로 기준하면 한 5분의 1 가격, 10분의 1.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서 단다고스티노의 알렉스 할 거거든요. 단다고스티노 프리파만 5억 6천이라고요. 이거는 스피커하고 앰프 해봤자 4천만 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역대 이 메인홀에서 하는 시청회 중에서 제일 가격대가 저렴한 조합이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방금 이 중국 가수의 보통 이제 저음을 많이 들으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서 만들어내는 중역대의 두께감, 질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곡을 골라봤습니다. 이 노래가 이제 자칫 잘못하면 되게 공갈빵처럼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음성은 이만한데 그 안에가 다 비어있는 약간 유리 인형으로 된 그런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인데 얘는 그 중역의 흉성에 미립자의 음의 입자를 가득 채웠다. 그게 저는 아큐페이지의 음질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고 그리고 구형에 비해서 요즘 나오는 아큐페이지가 그 노란색 기운이 싹 가셨다. 구형보다 확실히 좀 맑고 투명해진 쪽으로 가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구형의 그런 약간은 텁텁했었던 그런 아큐페이지 사운드를 좋아하셨던 분이 이걸 듣고는 이게 소리가 많이 변했나 할 수 있지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은 소위 말해서 좀 깝대기를 벗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떤 극한의 해상력과 디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운드들을 선호를 하니까 아큐페이지도 거기에 맞게 간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큐페이지가 이제 기술을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밸런스드 AAVA라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MCS 플러스라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ANCC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잠깐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AAVA가 아큐페이지 아날로그 베리게인 앰플리파이어 해갖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요. 이 볼륨단이 제일 큰 저항체입니다. 그래서 에소테릭도 볼륨단을 얘기를 하고 하이엔드 제조사들이 볼륨단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AAVA가 볼륨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품질의 볼륨 제어 시스템으로 왜곡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지난번 에소테릭 할 때 전류 전송 방식 얘기도 했었고 그래서 얘네들도 여기 지금 보면 볼륨단을 전류 제어 방식을 쓴다고 합니다. 전압 제어 시 저음과 고음의 왜곡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류 제어 방식을 써서 입력 신호를 여러 개의 고정 전류로 변환해서 이 전류를 합산해서 최종 출력을 얻어낸다. 그러니까 볼륨단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 그게 밸런스드 AAVA 기술이라고 해서 볼륨단 돌려보면 역시 일본 장인 정신 맞게 볼륨단도 되게 묵직하고 뭐랄까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에서 어쨌든 아큐페이지가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건 전부 신호 왜곡 최소화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방금 음악에서 그렇게 조용하고 정숙한 소리가 났겠죠.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앰프 설계자 입장에선 되게 어려운 걸 수 있는 좌우 채널을 또 볼륨단에서 완전히 분리를 해서 그 채널 간의 간섭을 방지하고 채널 분리도 넓은 스테레오 이미징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이런 AAVA라는 기술을 쓰고요. MCS 플러스는 이제 멀티플 서킷 서밍 해갖고 이거는 이제 DAC 쪽 얘기거든요.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 과정에서 신호대 잡음비 SMB를 개선을 시켜서 왜곡을 최소화하는 기술이 MCS 플러스랍니다. 그래서 멀티플 서킷 서밍이 뭐냐면 이제 다중 회로를 구성을 해서 여러 개의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를 병렬로 구성을 해갖고 채널당 8개인가? 같은 신호를 보내봐갖고 거기서 일어나는 만약에 신호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그건 이제 노이즈니까 그 부분을 걷어내는 그래서 이 병렬 구성을 통해 각 회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오류와 잡음을 상쇄시키는 기술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신호대 잡음비 좋아지고 왜곡도 최소화된다. 그리고 ANCC, 아큐페이즈 노이즈 앤 디스토션 캔슬링 서킷이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요새 계속 얘기하는 안수주예요. 안수주에 있는 테슬라 코일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디오 신호 경로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왜곡을 방지하고 이를 상쇄시키는 그런 회로를 채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반대 신호를 생성을 해서 원래 신호와 결합을 해갖고 두 개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노이즈니까 그거를 걷어내는 방식으로 해갖고 고정밀 회로 설계를 해서 이걸 실시간으로 처리를 한다. 자, 여기서 첼로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어떤 분이 신청을 해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입자감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질감, 그리고 사실은 제가 튜닝 자체를 어쨌든 아큐페이지니까 이 아큐페이지의 어떤 그 두터운 질감이 잘 살아날 수 있게 그렇게 또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피해가 스피커에서 약간 의외의 사운드, 피해가에서 이런 소리가 약간 그런 컨셉도 좀 넣었다고 할 수 있고, 어찌됐든 이 곡에서도 들리는 이제 드는 느낌은 오디오 시스템 앰프 자체가 절대 흥분하지 않아요. 굉장히 차분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음을 풀어가는 느낌인데, 지금 보면은 너무 질감형으로 가면 소리가 약간 처질 수도 있고, 너무 뉴트럴하게 투명하고 맑게 가면 소리가 좀 날리는 느낌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추지 않았나. 근데 이 곡만 딱 들어서는 소리가 너무 좀 두툼하게 나는 거 아니야. 그건 저는 그거를 요즘 녹음이다 보니까 요즘 녹음들이 보면 가수 목소리도 그렇고 악기 소리도 다소 과장해 갖고 더 크게 부풀리는 그런 레코딩이니까, 그럼 여기서 잠깐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두툼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만 들어볼까?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카잘스거든요. 옛날 녹음은 저렇게 스피커 사이에 뒤에 깊숙한 곳에 우리가 공연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 첼로 소리를 넣어놨다면, 요즘 녹음은 그냥 첼리스트를 그냥 내 바로 한 1m 앞에 내 앞에 첼로가 그냥 이만하게 있는 그런 녹음이다 보니까 녹음이 그런 거지, 이 오디오 자체가 그렇게 막 중역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과 중역의 입자감이 있는 그 살아나는 질감하고는 또 다른 얘기니까, 뭐 이거 다른 녹음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똑같은 곡 있네. 첼로 스위트 3번.
확실히 옛날 녹음들이 좀 음이 살아있는 느낌, 날 것 그대로의 느낌이면 요즘 녹음은 솔직히 너무 좀 가공을 좀 많이 한 인스턴트 음식 같은 느낌, 그런 게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부 때는 거의 클래식 위주로만 들을 거기 때문에 이거 어떤 분이 되게 재밌는 음악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는데 이게 불어로 돼서 제가 읽을 수는 없어갖고 한글로 번역을 하면요, 새장 안에 새와 벽 위에 뻐꾸기란 게 있거든요. 이게 조르주 에네스쿠라고 루마니아 대표적인 작곡가로 되게 오래되신 분이네. 그래도 현대 음악 했던 분이네요. 이것도 신청해 주신 분 오셨어요? 어떤 분이, 예, 이렇게 어려운 음악을 신청해 주셨어요. 되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음악 제목이 새장 안에 새와 벽 위에 뻐꾸기. 새 한 마리가 새장 안에 갇혀 있고 벽에 뻐꾸기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새소리가 굉장히 가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어떤 포용력, 레인지가 되겠죠. 계속 두툼한 소리가 났었는데 이런 어쩐 이 굉장히 예리한 이런 소리도,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자기의, 그러니까 중립적이라는 게 자기의 특이 성향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고유의 음색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음악을 들어보고요. 일부 마지막 곡을요, 이 곡으로 들을게요. 이거는 원래 한 1분 59초짜리였고요. We all got to die. But some people got to suffer before they die. There's about a man. He's going to be crucified.
들려드렸던 음악이 이제 리서렉션 블루스 해갖고 오티스 테일러, 미국의 블루스 음악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곡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튜닝하면서 룬에서 이제 계속 음악을 틀어주셨네요. 그래서 한번 나오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들려드렸는데 초저역이 그르릉거리면서 꽤 큰 스케일이 나오는데 이 스케일이요. 사실 지금 이 시스템에 조합된 사운드가 하이파이 클럽 메인홀에서 한 것 중에서 역대급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윌슨 알렉스의 나그라 HD 때가 더 스케일도 크고 더 좋았었습니다. 카메라 스피커가 이거보다 좋았어요. 근데 시스템 가격을 해보면 지금 얘가 저희 지금 오디오 아울렛에서 하고 있는데 1,560만 원? 그리고 이거 2부 때 얘기할 건데 저 P7500 파워앰프가 2천만 원짜리 스테레오 파워예요. 이 시스템의 어떤 가격을 고려한다 그러면 이 메인홀을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시스템 조합을 찾았다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음악 자체가 되게 약간은 복잡하고 약간은 난해한 리듬으로 막 이어가면서 음악 중간에 리듬 앤 페이스가 무너지면 되게 소란스러워질 수 있는 그 밸런스가 안 무너지고 계속 음악적인 리듬감,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그런 리듬감, 리듬 앤 페이스를 유지시켜 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높게 평가받아야 될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1부 여기까지 하고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2부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